하면서 원래 뭔가 일이 되잖아요. 네, 땅콩 만들었고요. 저는 광장 건축의 대표사가 되고요. 많은 문화시설을 많이 하고 있죠. 땅콩 집은 사실 주거 전문은 아니고요. 저는 건축사나 설계사무소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마을공동체 의원으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저는 주 어떤 저기 하는 일은 어떤 마을이라든가 지역 뭐 이제 이런 쪽 일입니다. 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일본에서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동북사구 이쪽에 무한한 애정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기회 된다고 하면은 같이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이렇게 좀 지혜를 모으는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봉구 주민 이용은입니다. 방학탐동 거주하고 있고요. 도봉동은 잠시 도서관 일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이제 좀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주민과 애 둘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좀 이 공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협력할까 합니다. 네, 저는 도봉동에 살고 있고요. 마을에서 캘리그라피 활동하고 있는 조진영입니다. 저는 방학동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도봉여중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50 조금 더 살았는데 한 서너 해 빼고는 거의 도봉구에서 살았어요.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이제 도봉구 쪽에 애착이 좀 많고,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마을 일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집에서 그냥 뭐 저기 뭐 한문을 제가 전공해서 그런 거 번역하고 그런 일 하다가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저기 뭐 이런 분들도 얼굴 자꾸 뵙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네, 그래서 좀 새롭게 바람이 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을 어떻게 잘 저기 뭐 제 그 개인적으로 제는 그 생태 쪽 공부할 때는 제가 그 별 닉네임이라고 할 때 산들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강한 바람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살살 부는 바람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친숙해지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혁종이라고 하고요. 이제 방학동에 같이 주민으로 살면서 어떤 마을과 관련된 작업들, 그러니까 공공예술 분야에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여기 벙커를 비롯한 도봉의 메아리라고 구상을 좀 해뒀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답사를 저는 막 많이 왔습니다. 막 야간에도 좀 나를 수상하게 봤을 것 같은데 갱도도 막 이렇게 보니까 좀 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는 아니고 여럿이 이렇게 재밌는 그림과 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황새둥지라는 곳이 아까 이제 인간안보 뭐 그런 개념어는 몰랐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꽂혔던 게 저런 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태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측면들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가만히 있고 보존하자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과연 원자력 같은 걸 진짜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뭘 보여줘야 될까 이런 것들에 좀 골몰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발표에서 좀 그런 키워드는 안 보였는데 사실 인간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저는 원자력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행히 현재 기조에서 서울시가 그걸 기치로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어떻게 하면 이게 불씨를 조금 더 지필 수 있을까? 그게 그냥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거 관심이 많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기였인데요. 사실 이 지역의 지난해 그 창동에 도봉마을에서 천작수 개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소할 때부터 적정기술 관련해서 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여기 와서 제 이름이 이제 신명이 밝혀졌어요. 저는 공공미술영역하고 비평 일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가차며 익명으로 글을 쓰거나 익명으로 활동을 해서 이제 숨어 지내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창고지기가 갑자기 그냥 막
동영상 유튜브에다가 제 실명을 막 공개를 해가지고 되게 권위자처럼 막 갑자기 세상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봉질이 무섭구나.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환경오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동참하는 약간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 이제 로켓스토브라고 하는 화목을 연료로 하는 난로 겸 화덕 시스템, 조리기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온돌로. 예, 그거를 이제 지금 황새둥지에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개소식인데 살짝 긴장도 되고요. 하지만 늘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시민들하고 같이 또는 이제 젊은 공공부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참 즐겁고 또 앞으로의 기대가 많은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도 굉장히 귀한 자리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산속에 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듬이에요. 이렇게 바깥 세상이 좀 이렇게 좀 낯섭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지섭이고요. 여기 살아본 적은 없고요. 지금 가평군 설악면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너무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에 와보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분의 작업이 워낙 좋아서 조금 배우려고 왔다가 도시를 무척 싫어하는데 복잡한 도시의 끝자락에 도봉산에 맞물려서 도시와 자연의 경계인 것처럼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런 기획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잘 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도봉인 마을미디어 활동가입니다. 김미연입니다. 저도 방학동에 살면서 저는 도봉구에 17년, 18년째 살고 있는데요. 아까 그 장소를 몰랐어요. 이런 프로젝트 그걸 처음 접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을 좀 기록으로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외부에서 오신 분들 빼고는 다 저희 뭐 너무나 자주 뵙는 분들이 저는 도봉구 마을지원센터의 지혜연이라고 합니다. 전 쌍문동에 살고 있고요. 뭐 이런 지금 주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하고 계신 모든 일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센터는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오늘 이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선생님 바람나게 하시는. 제가 다단계로 꽂아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낙준입니다. 지금은 도봉구청에 이제 정책특보로 있고요. 제가 하는 주요된 업무는 그거 같아요. 민과 간을 잘 엮어서 거버넌스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러니까 행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또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화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또한 함께 하면서 그 지역에서 뭔가 일이 되게끔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의진이라고 합니다. 저기 계시는 이용은 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요 왔는데 저는 한 7년 동안 석유가스 쪽 일을 했었고요. 이제 좀 백수기를 거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진로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 들었을 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또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이랑 친하게 지내셔요. 신재생 에너지를. 원시에 네,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내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공간, 이 도봉구의 소중한 공간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오늘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아까 바람 이야기하고 불씨 이야기 했는데 오늘 모이신 분들이 다 바람이 되고 불씨가 되어서 도봉구 전역에 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참여, 이후에는 시민 참여단을 만들어서 진짜 수백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시민 참여를 만들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 이후에는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 해외에서도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좋겠고요. 네, 이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되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는 어쨌든 저희가 아까 가볍게 하되 느리게 그래도 빠르게 좀 진행을 하자라는 거는 이게 시 땅도 있고 국방부 땅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 예산을 저희가 좀 받아야 하는, 예산을 좀 지원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올 예산 책정이 끝나기 전에 좀 준비를 하자 했었고, 마침 시민정책 박람회가 있었고, 토요일날 저희가 실국정인들 앞에서 이 얘기를 브리핑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정책 아이디어 마켓에서 이게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예산으로 통과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첫 발을 내딛고요. 아까 그 발제하신 얘기 그리고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을 이제 질문 형식이나 이야기 형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햇빛 발전소 설명. 근데 여기는 진짜 남향으로 탁 돼 있는 길게. 그 햇빛 발전소를 올리기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에 그렇게 아까 그 구조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 같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그 기술과 공학적인 부분, 또 이제 아주 제일 베이스고 건축도 그렇고,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뭐 업체들이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 이제 기존의 건물에 얹혀서 그 철골로 해서 앉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도 서로 좀 고려해서 잘 어우러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막 너무 삐까뻔쩍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에서도 새롭게 이제 새로운 피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가 건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아까 이제 그 유럽의 그런 뭐 방호 시설과 여기에 또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렇게 탐구하다 보면 분명히 재밌는 게 나올 거라고 봐요. 자생적이면서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주 추상적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땔감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한 100년 정도 이제 수입에 이제 먹다가 앞으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교육장이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이렇게 쓰지 못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기 뭐 태양광 남향이니까 아주 좋고, 그다음에는 그 옆에다가 어떤 뭐 시범적으로 여기 뭐 풍력도 좀 될 것 같고,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는 여기 산림 바이오매스 나무까지도 될 것 같고, 저기 도시농업 저쪽에 그쪽도 바이오매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중량천 같은 데도 아주 이렇게 시범적으로 뭐 이렇게 소수령 그런 것도 뭐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교육으로서 어떤 가능성으로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주시면. 그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저희하고 이제 공공교육팀이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로켓스토브 같은 거를 설치하고 이제 그런 일인데, 이 지역이 이제 저한테 관심을 끈 거는 산림 자원이 좋잖아요. 공원도 많고, 그래서 그 폐기 처리되는 어떤 그런 그 산림 자원들을 순환시켜서 이제 화목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목표로 저희가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공원마을 청약스토 창고라는 곳에 구두를 2개 설치를 했는데, 로켓 스토브 구두라서 이제 전혀 다른 시스템의 구두입니다. 그곳에는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촬영 지원하고 공원에서 수거할 수 있는 어떤 협조를 얻어가지고 화목을 얻어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좀 더 나아간다면 펠릿 어떤 그런 공장을 만든다거나 지역에 조그맣게라도,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원시적인 연료이긴 하지만 여전히 신재생 그 대체 에너지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라는 고갈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화목을 아주 원시 기술이 아닌 고급한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완전 연소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순환시키는, 지역 자원을 순환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경제 모델까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 생각들인데, 그런 지점들하고 잘 연동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하고 잘 부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증권사하고 이제 사업 개발했었는데요. 그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잠시 생각을 해봤었는데 약간은 좀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제가 생각해서 개발했던 그 오리지널한 모델은 폐목재 같은 것들이 나무에서도 나오고 생활 가구나 이런 것들에서 다 나오거든요. 산업 폐기물에서도 나오면 일단은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이제 모으는 그런 하나의 그 활동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것을 이동을 해서 그걸 이제 때우거든요. 때우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서 증기가 나오면 두 가지, 그 증기를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대요. 하나는 그 비닐 하우스랄까 농작물 재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온수로 줄 수 있고 아니면 스팀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에너지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발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국전력에서 잘 아시겠지만 SRP라고 해서 그 보통 한정 가격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할증을 해줘서 이제 요즘 2013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20원에서 400원 정도까지 받습니다. 보통 한정에서 받는 가격이 150원, 16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그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뭐 허가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이제 투자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 모델이 하나 있고요. 이제 또 소형,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1메가와트 이상입니다. 3메가와트까지. 3메가가 넘어서면 이제 창조경제 거기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메가 이하로 해야 되고, 소형 발전기가 있습니다. 160kW에서 400kW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는 컨셉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원래 이제 용처는 스팀을 어떤 일정한 압력으로 쓰게 되는데요. 뭐 식품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농경지에서 쓰거나, 근데 그게 이제 스팀을 다 쓰고 나면 이제 폐스팀들이 있는데 그 스팀들을 이제 모아서 캡처를 해서 발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 독일 지멘스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1메가, 3메가보다는 투자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만, 문제는 이 스팀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160kW 정도면 뭐 1년에 한 3, 4억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회수 기간 정도도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나무로 뗀다면 회수 기간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좀 다시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매우 좋은 에너지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직업 논의들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민관 협조 부분에 관심이 계신 분도 있고, 적정 기술과 태양열이나 어떤 축적된 지식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지금 발제하신 분 중에 그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변화해가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좋은 컨셉으로
와서 닿는데 예로 보여주신 건 조금 너무 긴 시간에 움직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의 기획으로서 최고의 결정을 해서 하나가 결정되어서 고착되고 그게 거의 사용 연한이 끝날 때까지 쓰는. 근데 조금 더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주민들은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 고급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 전문가를 따라야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정길서 선생님이 하시고 계신 적정 기술 부분은 실제는 약간의 기술 도움과 생활 자체를 바꿔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간에서 조금 천천히 가면서 그러니까 이 기획을 완성된 형태로 태양열 발전소가 되거나 무슨 문화 공간에 대해서 조금 뛰어난 기획자들이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제시하고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가면서 물론 기획자들이 기본 골격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 틀 내에서 계속 변해갈 수 있는 하나가 구축되고 거기에서 또 농업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난방은 어떤 식으로 건축 구조는 어떤 식으로 계속 변해갈 수 있다라 그러면 그 변하는 것 자체가 뛰어난 기획이 아닐까. 그리고 소통이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날 거고 문화가 지금 여기서 생성되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성의 여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도 물론 사실 원리들은 쉽진 않지만 요즘에 이제 레벨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수주가 완벽히 될 수 있는 막 전자입자까지 해낼 수 있는 기업체가 있고 그 밑단계의 기술의 어떤 유연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기존에 관해서는 리스크로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 이런 문화가 계속 확장되려면 지역 안에 있는 이제 물적 자원도 있지만 인적 자원의 그 지혜나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어떤 자본의 씨앗으로 결집될 수 있는가. 근데 건축이나 이런 도시계획의 스케일은 굉장히 예산 구조부터도 거대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아무리 기초로 최소한만 세팅한다고 해도 좀 재밌는 게 많이 끝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조차도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구상안을 할 때 요즘에 이제 지역의 건축업자들 거기 이제 소위 말하면 베드타운이라서 멀리 현장에 그냥 자기 그 몇몇 식구들만 일하러 다니면서 잠만 자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뭐 건축 폐기물이나 이런 수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상에서 우리가 봐오는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런 구조 같은 실험도 이런데 오히려 폐자원 중에 아까운 것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거기서 또 그걸 갖고 어떤 부분적인 혹은 전체적인 공법들을 막 서로 구축해가고 이런 생성의 어떤 리듬들이 많이 있어야 이게 좀 소문도 거기 가면 일단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있다라면 사람들은 반응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잘 갖춰진 공간도 반응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 지점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적정 기술이나 혹은 서로 이렇게 어떤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깨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황새둥지도 위에는 태양열 발전을 했는데 업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 연구가를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설치를 한 거예요. 물론 하자가 날 수는 있어요. 오히려 리스크는 크죠. 그렇지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얼만큼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두 가지. 지금 근데 이제 뭐 태양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현재는 아이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누구는 그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파악하는 거지 그 하자 결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너무 하나에 지금 꽂혀갖고 대화가 되고 있는데. 네, 저도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에너지 쪽으로 조금 얘기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관심은 있지만, 근데 공간 자체가 역사성이나 어떤 그 전쟁의 흔적을 볼 수 있고, 또 지금도 휴전인 상황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좀 뭐 아까 교수님께서 전쟁과 평화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어떻게 그 건축물에 담아내고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좀 여전히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고 그 고통이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조금 약간 그런 쪽에 메시지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고요. 해봤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간이 좀 크다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변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만약 공간이 된다면 오히려 훨씬 더 에너지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보다 추진하는 인력들의 에너지나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정말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고, 만들어 놓고 나서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여전히 만들어만 놓고 사람들을 모이에 와라 이런 식의 공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의 역학성 얘기하시니까 아까 처음에 발제해 주신 분이 인간 안보라는 개념으로 바꾸려고 했던 게 뭘까? 그러니까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안보라는 개념보다도 인간 안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간에겐 더 이상 적이 없는 안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역사성을 얘기할 때 오늘 와서 전 처음 봤는데 저게 만들어진 게 1964년인가요? 뭐 그렇게 적혀 있던 것 같은데. 45살이죠 저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한국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분단되어 있는데 분단이 자기 책임에 자기 이유에 의한 분단이 아니라 세계를 이분화하려는 이데올로기로 싸우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이 없으니까 분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직도 분단되어 있다는 게 상징성 크지만 그 상징은 반대로 상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통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모두 세계의 이념적이고 경제적인 대립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석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4년에 만들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부터 도리어 어떻게 보면 저 북한 군이 침입했던 통로, 뭐 산책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역사성으로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 안보를 얘기를 할 때 실제 누구를 위한 안보이고 누구를 위한 삶인지, 그러니까 적이 없는 안보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누구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 조금 물론 이제 많이 고민하신 분들의 지혜는 다 빌려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결정하지 않고 그런 틀만 빈틀만 제시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계속 변화해가고 갈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평화의 메시지를 누구나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어요. 사실은 존재한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우리가 이걸 철거를 안 하고 존재했다. 그래서 이제 방공호가 있다는 게 역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공호의 용도가 이제 변하잖아요. 그거 이제 창작소가 됐다.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하는 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만 그냥 해놔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 북경 사례, 미술관도 개조하고 화랑 전 세계적인 화랑이 들어가 있는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미술 파트에 있으니까 그 지역을 좀 잘 알거든요. 그 지점을.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미술 파트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미술이고 누구를 위한 거냐 예술이 이런 걸 봤을 때 뭐 세계적인 화랑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미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이면에 그 반대 각에는 공공미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미술관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멋지게 장식되고 박물관에 이렇게 존치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권위를 이렇게 부여받는 방식의 미술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미술이 또는 예술이 어떻게 일반 시민들하고 매개할 것인가, 그 삶의 활력소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나의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설정에서 북경 모델 같은 경우에 물론 그건 이제 사례 예시이긴 하지만 그런 모델을 당장 여기에 접목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하고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어떤 지금 동력을 갖고 있는 그런 추진체 모임인데 아예 그냥 뭐 하나의 모델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상위 모델이잖아요. 순수 예술적인 하나의 모델.
작품으로서의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접목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차원을 어떻게 하향으로 삶의 영역으로 돌릴 것인가 그런 그 물꼬를 트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덧붙이면은 저는 이 여기 이제 공간 여러 개가 많이 안에 있죠. 그 공간은 누군가가 거기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그 공간을 누군가 점유하는 방식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 거기 여기에서 와서 함께할 사람들, 이용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 이런 것들 원칙들을 우리는 저 공간 재생에서 담아낼 필요가 있고 그런 원칙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거냐. 운영 원칙에 그것이 반영이 돼야겠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길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공간 활용에 대해서 국방부 쪽에 어떤 입장은 되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는 뭐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된 거는 국방부도 저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흉물이에요 지금. 그러다 국방부가 저기에다 돈을 들여갖고 저거 보강해가지고 다시 군사시설을 유지하겠다라고 할 만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저걸 철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칙에도 보면 아까 저기 적은 것 중에 가볍고 빠르게 뭐 한다는 원칙에 그냥 그 존치시키자.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쓸까를 같이 거기다 융합시키자라고 하는 걸 했는데 국방부는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군사 통로가 있어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민간에게 열어줄 수 없다. 아까 그 통로입니다. 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나서서 협의를 하면 좀 더 많이 유효하게 될 것 같고 유사시에는 군사시설도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것도 협의가 좀 가능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그 추론입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이렇게 딱 보면 느끼는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물의 어떤 메인 테마는 전쟁과 평화인데 전쟁과 평화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역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도봉구에서 찬성한다, 서울시에서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전문들을 어떻게 좀 끌어들일까 해서 국방부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여기 이번에 손해 본다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우리한테 새로운 뭔가 좀 가치나 좀 새로운 일거리가 하나 좀 생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꼬셔볼까 해서 어떤 평화라고 가면은 너무 좀 진보하니까 그런 이제 인간 안보라고 하는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기획을 했을 때 그런 게 뭡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거 좀 뭐 그럴만도 하네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어떤 그 이렇게 평화 체험 학습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은 우리보다도 국방부 그쪽 분들이 제일 전문가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그냥 여기 손해 본다가 한 게 아니고 이런 새로운 일로 해가지고 그쪽 교육은 저 국방대학원 그 선생들도 좀 파견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평화 프로그램 그쪽에 드는 돈은 자기네도 예산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버린 건물이 아니고 오히려 좀 뭔가 자기네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되고 돈도 되면서 뭐 일도 새로 하나 만드는 그런 식의 걸 한번 여쭤보고 가능할 수 있는 게 아까 저기 사진 잠시 보여줬는데 여기 통로가 있습니다. 도봉산까지 가는 땅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거기 안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들어가셨다가 직원들 들어갔다가 1시간을 헤맸대요. 그래서 못 나가지고. 통로도 되게 많고. 이런 돼 있나 보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작은 방도 있고 통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사격구도 또 이렇게 땅 속에 묻혀져 있고 막 그렇답니다. 그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어 있고 재밌겠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아이들 완전히 그 놀이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단의 현실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여기 56사단에 제가 좀 많은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 56사의 그 연대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쪽 지금 연대장님 만나가지고 도서관도 좀 어떻게 도와줄까요? 뭐 이러면서 지금 애정 많이 쏟고 있는데요. 역시 작전을 벌이고 작업을 해야죠. 저기 그 사족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계룡대에서 뭐 인사사령관에서 3스타 이제 그분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조기퇴직으로 제일 고민하는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군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계속 정년제에 걸려서 그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뭐 할 일이 없다. 이게 잘못하면은 그 퇴직금 그거 뭐 한꺼번에 날린다. 그래서 이 양반들한테 뭔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가지고 필사적인 이제 그런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붙이고 저런 이유도 좀 붙여가지고 이거야말로 적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가족을 살면 이 건축물하고 토지에 대한 이해 당사자, 뭐 서울시, 뭐 국방부, 도봉구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다 협의가 돼서 이 모임이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방부가 좀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난감했고요. 처음에 뭐 해결하면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반가운 건 국방부의 지침이네요. 건축물 존치. 이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도시공간재생 그러면 철거하고 새로운 것 좀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는데 지금 이제 다른 식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어떤 모델을 이쪽 지역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기가 국방부가 존치해야 되겠다는. 그거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2000년 초반에 저게 엄청 위험한 건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을 시키고 철거를 결정을 했는데 그땐 전체가 철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지역에 저게 이슈가 됐어요. 1층은 남길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식 논의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공식 의견으로 1층은 존치시키고 역사성을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사성이 있다. 존치시키자라는 공론화 작업, 주민들의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존치가 됐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네. 그때도 이런 그 역사성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금 당장 저희 쓸모가 없지만 우리 지역에 저것은 언젠가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막연하게 가졌던 것들이 있었어요. 저게 은평구에도 있었거든요. 똑같은 시설이 있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유일하게 남은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단체가 어떤 관심이 서로 깔려 있을 때, 함께 결합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유동성 있는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쪽에 관심 있게 다가오면서 함께 여기까지 와보게 된 게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아시바 미술관이라는 거를 기획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바는 가설제이고 그 가설제로 빈 공간이 있을 때 짧게 구조를 미술관을 만들고 전시만 하고 주인이 알았을 땐 빠지고 아니면 뭐 이런 우리는 가설제를 만들고 뭐 문화교육이나 교육 사업, 창작 사업을 하고 있다가 국방부가 아니면 빠지고 근데 이제 그걸 해놓고 국방부도 이렇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내부에서도 막 고민을 할 거라고. 왜냐하면 만일 그걸 했더니 도봉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랬을 때 이제 국방부도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방부가 걸리고 특히 역사가 걸려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이 됐을 때는 좀 유동성 있는 기획을 하면 공간을 만들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아시바 미술관이라는 기획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유동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획에 실제는 많은 주민이 참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 뭐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나도 참가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좀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정되고 결과물로 딱 맞이하는 것보다도 내가 큰 그림은 이제 전문가들이 짰지만 나도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할 때 이런 의견들을 냈었어. 이 기억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동성 있게 작은 것부터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덧붙여가면서 그리고 또 반발이 오면 싹 빠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공간 12시 반까지 저희가 하고 마냥 너무 좋아하고 시간이 오래 했으면 좋겠지만 이후에 또 만남을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공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또 한 가지. 그래서 문화, 역사, 예술, 생태, 환경 모든 것을 이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국방부하고 그 지역은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근데 국방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바꾸고자 요구를 계속 한 거예요. 결국은 국방부가 바꿔야 되겠다고 나서서 된 건 하나도 없고,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이 모으고 그 힘이 모여서 그 시민의 힘에 의해서 모이고, 근데 그 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확률도 높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 하나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시민이 움직이자 먼저, 그리고 시에 제안하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모여 주축이 되어서 이 진행을 할 기획팀도 필요한 거고, 더 많이 알리고 참여시키기 위한 시민 추진단이라는 이름도 필요할 거고 해서 그런 도움을 제가 약간 마무리 멘트 비슷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올해 그러니까 해서 그런 것들 좀 같이 저 시민 대표라고 어쨌든 이걸 해보자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얘기해도 돼요? 네네. 다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거기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음악회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직접 와봐야 사람들 관심이 생기고, 지금은 솔직히 저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두 마디 하셔도 돼요. 제주도 그 군산에 갔는데 거기 그 일본군이 1938년에 그 땅굴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주가 아니면 군산이요. 제주도에 있는 산 이름이 군산이에요. 확인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막 들어가서 했었는데, 그냥 거기 있는 표지판에 있는 설명만 보더라도 좀 울림이 있어서 여기도 좀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여기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이렇게 딱 들었던 생각 하나는, 그 제가 며칠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좀 상가가 이렇게 나지막한 상가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고, 그 가운데에 커다란 모래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모래 놀이터.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역사성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 공포에 대한 반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공포에 대한 반대 혹은 불식시키는 것은 마음껏 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맨발로 거기서 모래에서 놀이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공포나 전쟁에 대해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평화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좀 그런 상징성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바라기는 또 사실 이제 뭐 워낙 전쟁을 늘 긴장하고 있으니까 또 국력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또 경쟁하고 열심히 쥐어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는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참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랑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랑 같이 저도 꿈을 꾸고 왔었는데요. 이 공간 그 자체로 놀 수 있고, 그 놀면서 거기에서 저희 도봉구에는 미술관이 없잖아요. 노원구를 간다거나 아니면 시내를 나가야 되는데, 사실 노원구에 있는 미술관이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부서 미술관이 시설도 약간 좀 하자가 있고 내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살짝 뒤에서 웃었는데 저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도봉구에 미술관이 없는 거, 갤러리 공간이 없는 거, 그거를 여기서 설치를 하는데 놀이도 가능하고 주민들이 와서 그 놀이를 미술로 승화시켜서 설치 미술까지 가능한 자연스러운 그런 아이들한테 좀 열린 미술관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구성할 때는 실은 대전차 방어 시설만을 보진 않았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창포원도 있고 뒤에 생태 텃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할 계획은 있어요. 왜냐하면 창포원도 지금 오늘 이 공간 빌리는 것도 실은 굉장히 생생되면서 이제 빌렸잖아요. 평생에 한 번만 빌려주겠다라고 조건으로 그 평생에 한 번이 그 5년 자리였고요. 이제 이렇게 닫혀 있는
있는 공간, 그리고 창포원이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공원이 아니라 산책밖에 못하는 공원인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공원에 오면 들어 누워 보기도 쉽고 잔디밭은 로방이 있기 때문에 잔디밭은 고르고 싶기도 한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저를 같이 병행해서 저 공간, 이쪽은 쉼과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저쪽은 문화예술 교육 체험이 있는 공간이고 뒤에는 저희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체육시설 부지를 만들고는 있지만 현재 체육시설 부지만 이용을 하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와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어서 뭐 텃밭에서 나오는 이런 야채 경작물들을 팔 수, 로컬 푸드 형식으로 팔 수 있는 주민들이 기르고 팔 수 그런 공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형식 등으로 그러니까 이 전체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주 그게 아주 핵심 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그 이렇게 뭐 공간이나 시설 보고 하면은 그 공간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이제 그 기준이 참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눈에 가장 띄는 건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달 연간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데는 뭐 진짜 몇만 명 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진짜 팔이 날리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이용자 손님이 거기 갔을 때 뭘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역시 어떤 단품 단촐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통합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 프로그램으로 여기가 갈 수 있는 다른 데서는 그런 통합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좀 여건이 되니까 그런 통합 프로그램으로 하여튼 가시는 게 설득하기도 좋고 손님도 많이 끌고 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 지난번에 입소에 그 한 이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실측을 해 가시는데 말씀하신 게 딱 그건 거예요. 다 좋다.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 현실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도봉산이 딱 갈라지잖아. 도봉산과 창포원은 가는 길인데 도봉산을 몇만 명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창포원은 몇천 명도 이용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길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하 땅굴 한번 들어갔다 오시더니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시사 얘기 말씀 이면에는 내가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그냥 보이는 면만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고 뒹굴고 만져보고 체험했을 때 그런 반응이 오고 그때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발길을 돌리게 하는 동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뭐 원래 그냥 둘레길 그런 프로그램처럼 이제 중요할 텐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어떤 관광적인 측면, 미래적인 어떤 그런 보여주기 방식의 어떤 그런 문화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부적절한 부분, 부조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모이게 하고 그것은 관광 자원으로서의 수요 창출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게도 특히 그래서 이 지역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성과 어떤 자발성 같은 거를 창출해낼 것인가 하는 기획력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기획력을 갖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시적이라고 보거든요. 인기 끝나면 올레길 제주도 뭐 아직까지 가고 있지만 그 인기가 끝나면 시들해지는 거예요. 잠깐 반짝하고 그냥 금방 이제 문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지속 자득가 가능한 장사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 안 하신 분. 예. 네, 저는 그 일단 예산 편성 부분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공간 뭐 이런 것뿐 아니라 뭐 지하철역에 가서 간단한 설문 이런 공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OX 정도의 설문을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그 큰 주제어부터 작은 세밀한 단계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하면 그만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 과정은 굉장히 최소화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좀 더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진행을 한다면 시민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의견을 내고 자기가 의견을 낸 곳에 가보고 싶고 소문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민에서 나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푼도 없이 지금 다 이게 지금 오늘까지 진행해 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어떤 연구 혹시 하다가 그 부분이 마치 그 휘발성이잖아요. 그런 연구라는 것이 휘발성이고 눈에 보이는 가치가 없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시민 정책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도 그 올해 이제 그 왜 시급하게 예산 심의 전에 그걸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에 대한 기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로 무엇을 펼칠 것인가 그걸 보고 돈을 정당하게 아 이건 필요하다라고 설득될 만한 그런 안이 사실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귀를 열어서 접촉면을 늘려가는 게 사실은 좀 느린 듯해도 굉장히 그 지점을 잘 기록해내면 그 너무 멋진 일 같아요. 물론 되게 혼란스럽겠지만. 저는 아까 최소영 선생님 얘기하신 거랑 김미경 팀장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제일 와서 이제 보고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근접성, 아까 교수님 발표하실 때 여기가 등산객이 많아서 근접성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근접성이 안 좋은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등산객은 내려서 앞쪽으로 다 올라가고 이 창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용객이 굉장히 적고 이게 있는지조차 도봉구민들도 모르고 여기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먼저 공략해서 저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 저희가 생태환경 네트워크 마을공동체 자치구 특화 사업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팀의 생태보전 시민 모임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봉구는 창포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거지만 여기서 관리는 하고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도봉구에서 할 수 있는 도봉구의 인적 자원이나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보고 분명히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오늘 저도 와서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아까 그분의 태도를 보고서. 네, 그래서 이게 시민의 공간인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이 좀 요구를 하고 이걸 좀 함께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어서 오히려 거꾸로 갖고 와서 이런 거 한번 해볼 테니 여기를 열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저희 도봉동 주민들은 되게 관심이 많고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러니까 도봉동은 정말 뭐 할 게 없고 갈 데 없고 도봉산밖에 없어 문화 공간이 없어서 기대를 잔뜩 하고 밟기를 했었는데 오면 올수록 실망을 하고 쉴 자리도 없고 뭐 그냥 건물만 떡하니 땅만 떡하니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아예 안 오는 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는 좀 운영을 좀 어떻게 얼마 전에 이 공간이 그 아이들 체험학습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1번으로 올라왔어요. 1호선을 타고 갈 수 있는 특수식물원이 노봉산역 창포원이 있다.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막 거기다 댓글 달 그게 그런 게 있었느냐고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공간을 뭐 알려지지 않았었으니까 여기를 좀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하는 이제 네. 특보님이 오셨으니까 네. 이제 바로 그다음에 이제 저홍 선생님이 이렇게 잘 좀 기록하셨다가 서울시에다가 잘 좀 나눠주시면. 또 이제 목표대가 돼서 오늘은 굉장히 그래도 많은 뭐 성과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힘도 얻고 뜻도 모을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계속 팀이나 심리 추진단 형식으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참여해달라 연락을 드리면 시간 내서 함께 좀 같이 의견을 모으자라는 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의견이나 소감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구나. 네, 그 소감 짧게라도 오늘의 느낌이나 소감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책 아이디어 마켓에 가서 실국장님들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쭉 한 마디씩.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참 이렇게 가치가 있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서 힘을 잘 받아서 도봉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게 생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봉구 주민이 많다 보니까 도봉구 지역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공간은 그렇게 작은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공간에 항상 열려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되는 것으로 방향 그런 식으로 잡아서 우리가 꾸준히 간다면 어떤 국방부를 설득하고 뭘 하는 것은 아마 최초의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국방부도 끌어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아까 이곳을 그 이벤트 이용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런 이벤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민들의 의견, 아니 시민들의 의견, 비단 도봉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재밌게 좀 수렴하고 투어도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서 이렇게 좀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야 될 과제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렇게 뭐 특정 적정 기술팀, 뭐 여러 가지 미술하시는 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뭐 음악 쪽이라든지 예술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러니까 인문학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열린 공간이 돼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발제도 하시고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특히 발제한 다음에 의자를 이렇게 돌려놓는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그마한 조개 껍질 하나 올려놓고도 3시간, 4시간 오늘은 두 분이 엄청 오랫동안 연구한 발제를 하면서 이 정도 시간을 한다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 더 천천히 가지 않으면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런 상태로 조금 더 떠들고 그러니까 헛소리를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분위기가 되면 헛소리를 100번쯤 하다 보면 한 번은 아주 의미심장한 자기 소리를 하니까 특히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전문가들은 자기가 맡은 것도 있고 그 얘기를 함으로 버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조금 실제 일반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 소리를 내길 때까지는 좀 비효율성을 감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예, 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냥 은둔 생활을 하다가 이런 모임 나와서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많은 선생님들 말씀들 듣고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온 모티브겠죠. 저 공간을 기왕에 어떻게 하나의 모델, 하나의 사례로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좀 기대치를 갖고 저 공간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면서 이제 두 욕망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놓고 보면 다수결이 있지만 사실은 또 하나는 게릴라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상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경 이런 부분도 물론 허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진입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여러 예시안들 중에는 그런 게 없는 무규정 상태에서 사실은 누군가가 난입 내지는 점거해서 그걸 향유하는 어떤 최초의 그룹이나 어떤 그게 발생되는데 이제 어떤 허가들이 들어가고 그걸 더 이제 공유하고 이런 쪽으로 간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막 초반부터 많은 대의제 이런 식으로 스펙타클한 걸 여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과연 이제 저것을 그 막간 그런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뭔가 향유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게 없이 열리는 공간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갖춰진 듯한데 정작 진짜 감각이 거기서 생성되고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열린 듯한데 닫힌 공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개인적인 욕망이 지금 어떻게 이제 충돌할까가 기대 반, 이제 우려 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구상할 때는 이제 욕망이었어요. 저런 공간만 주어진다면 시끄러운 작업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이벤트를 열어주고 충분한 걸 더 보여줄 수 있겠다. 이거가 사실 불씨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막 합의로 막 갑자기 급물살로 가면 이제 쉽지 않겠다. 나도 피로도가 높아지면
또 원래 축소돼서 내일을 하게 되겠구나 이런 이게 이제 늘 생활하다 보면 요즘 말 만들기도 많고 내 안에서도 혼란스럽더라고요. 혼란스럽겠구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막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후보님 모여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네, 요즘에 읽는 책이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세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혼자 디자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드는 방식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이번에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오늘 확실히 코를 깼다. 갑자기 돌풍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잠자고 있던 풀들 다 일으켜야죠. 네,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들 여러분도 이제 또 전문가들 많이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동네에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 주민들이 점차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좀 더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진짜 지역민들이 원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예술 말고 현실적으로 직접 몸으로 드실 수 있는 예술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장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저기 보니까 여기 진짜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모임을 가서 보면 말을 안 하니까 의견을 안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건 기억력 순으로 이렇게 좀 하는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열의가 굉장히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딱 그 두 가지 이렇게 원칙만 이야기하면은 윈윈 모든 일이 어떤 저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고 마을 일도 그렇게 하고 뭐 세계 일도 그렇게 하고 윈윈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그래서 대원칙이 이렇게 윈윈으로 갔으면 좋겠다. 도봉역이 저 동네 사람들도 좋고 구민들도 좋고 동북사고 180만 사람도 좋고 아니면 서울시도 좋고 마지막에는 어떤 좀 국방부도 어떤 좋고 이런 식의 좀 윈윈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아마 저 경쟁력이나 차별성으로 봤을 때 단품으로 갔을 때는 별거 아니다. 그런데 여기 좀 살려가지고 아까 그런 종합 서비스로 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뭐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종합 서비스로 가가지고 여기 전부 이용하라고 하면은 도봉구는 부자 될 것이다. 서울에서 이 넓은 공간 지금 거의 미개발지가 없는데 종합적으로 엮는다는 건 도봉구가 전부 사용하게 된다는 거니까 좀 작전을 잘 짰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희가 관공서를 많이 했거든요. 독립기념관도 했고 예술의 전당, 뭐 전국의 서울연수원.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과천 시립미술관 문화회관님인데 정해진 틀에서 그냥 전문가라는 역할이 사실은 정해진 틀이 있어요. 틀에 의해서 그냥 거의 후다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요즘 바뀐 거는 이런 과정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가 입장에서는 보여진 게 아니라 한 발 물러나는 거죠. 저는 제 할 역할은 옛날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먼저 이런 시간과 그런 게 쌓여서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로 가야 되는 게 성공의 실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뭐 어때 박수로 성공하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은 되게 저 예산이 아니고 무예산에서 네, 많은 분들을 함께 시키는 게 실은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실은 어떤 분들이 올지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했던 만큼 이상의 기대나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저는 더 길게 하면 또 하고 싶지만 다음에 할 얘기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